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느낌이다. 당선 예감입니다. 먼저 개소식을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하느님
순국 선열 및 후공 명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에 대한 명령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작석해 주시십시오. 이것으로 국민들을 마치고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혜림 후보에 대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혜림 후보를 대신해서 사회자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림 후보는 2016년 태극기 집회를 몇 차례 참여했으며 2017년 셋째 임신 9개월이던 3월 1일 집회까지 계속 참석했습니다. 출산을 했고 셋째가 돌이 될 무렵 몸이 안 좋아서 수술과 치료, 건강 회복의 시간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야 집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집회 참가자로 시작해서 작년 7월부터 연단에 서게 된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공화당과의 더 끈끈한 동지의식, 강한 목표의식을 공유했으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주가 건강에 개인 사회로 외국활동,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2년 동안 유일하게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불법 정권에 저항된 목소리를 내주었고 있었기에 저는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을 지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경감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공화당의 현재 동력을 이끌고 계실 뿐 아니라 태극기 집회의 정의와 진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라는 정도의 길을 가고 계시면서 우리 공화당의 동력을 이끌고 계신 조원진 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 여주 양평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강남 갑에 오셨습니다. 삼성장군 출신이시고 전 기무사령관, 우리 공화당의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공동대표이신 허평환 장군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수석 대변인이시죠. 인지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위원장이신 조성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 친정어머님, 시어머님,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직접 우리 후보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잘 키워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하나 해주십시오. 현모양처로 지고지순한 며느리로 못 사는 좀 애국 활동하느라고 바쁜 며느리를 그래도 애국이라고 지지해 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출마해 주신 또 훌륭한 우리 공화당의 애국자 여성 동지분을 보내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께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너무 좋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안 보여서 소개 못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의 국제 대변인이신 도여정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안 보여서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려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 한 분씩 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에 앞서 간단한 후보의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연님 후보는 1977년 대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올해 만 42세이십니다. 대구여고를 졸업하셨고 단국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포스코 ICT 기술전략그룹 책임연구원이셨고 억대 연봉을 또 받으셨습니다. 새 아이를 둔 워킹맘이기도 하시고요. 유튜브 조이톱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공화당 영입 2호로 21대 국회의원 강남구 갑 예비 후보를 등록하신 최여림 후보입니다. 네, 먼저 조은진 대표님의 축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우평환 장군님께서 서울시당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평환 장군님 먼저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우평환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최님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바쁜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최림 동지가 어느 날 서울역이죠.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 젊은 사람이 나는 미스인 줄 알았어. 젊고 이쁜 사람이 우리 당에 와서 이 얼마나 곳에 와서 연설을 해? 하고 무슨 연설을 할까?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내보다 우리 조진 대표보다 더 이 문재인을 딱 비판하고 조지는 그 연설하는 걸 보고 야, 이 우리나라 미래 희망이 있네 하는 걸 첫 인상이 그거였어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연설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알찬 사람이구나. 그러나 첫째 그 느낌이 애국심이 뚝tur하다는 걸 느꼈어요. 애국심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이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태원 집회 나와서 연설을 하고 투쟁하는 분들은 애국심이 없으면 이 못해요. 그 오늘 양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그 연남 밑에서 잠깐 그냥 안부 묻는 정도만 했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조 대표한테서 또 이제 출마 배경이라든지 아버님에 대한 얘기 듣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꼭 하고 다니면서 오늘 얘기 안 했네. 그래서 우리 최진양 정말 이 젊은이로서 지금 전국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본인은 하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오늘 양력에서 보니까 2016년 초기부터 집회에 나왔다는데 그때부터 나 봤어요. 그냥 중간에 온 게 아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이게 유튜브로 이런저런 얘기 막 들리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현장에 나와 보신 거예요.
보고 신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출산 문제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오셨는데 이 터치란 이 시대의 사명감 그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 젊은이죠? 박수! 두 번째는 아무리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서울시장에 막 후보를 내보고 집회 건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하는 게 옳고 바르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어 집회에 나온 것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최진 후보는 최혜림 최혜림 후보는 용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용기. 젊은이로서 갖지 못한 용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용기가 없어요. 그 철저한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만 가지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실천해서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다 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연설 내용이나 이런 촉구하면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소위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정치인이 가질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물이 너무 좋아. 야, 오다 보니까 내 여태 선거 이 나이 먹도록 많은 후보들 사진 다 봤는데 우리 최진 후보처럼 멋있고 이쁜 후보는 또 처음 봤어요. 그 사진 멋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딸만 셋둔 아버지인데 과연 딸이 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거를 흔쾌히 또 어머니 그렇게 해주신 이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신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 너라도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해라 하는 그 최진 후보의 이 구국 정신에 결국은 아버지 어머님이 손을 들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시아버지 시어머님 아까 오셨던데 그 자리를 못 내드리면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 참 일하기 어려운데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저는 한 1년 가까이 1년 좀 못되지만 우리 최진 후보의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정말 잘해요.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무랄 데가 없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야 돼요.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여성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야 보이면 진짜 자식을 낳아보고 가정을 이룬 여자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최진 후보의 눈 속에는 그런 야망도 서려 있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역사 속으로 사라지냐면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약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하고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지난 3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 법과 정의 자유 대한민국 탈이기 때문에 저분을 구출해서 이 나라를 근본을 바로 세우겠다. 이 마음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신임이 옳았다는 게 다 증명됐잖아요. 정치 1번지가 이제 강남갑이에요. 강남갑. 이 정치 1번지 강남갑에서 정말 선거혁명을 해서 저는 이번에 우리 최진 후보 반드시 당선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써놨어요. 벌써 얼굴에 딱 당선이라고 써있어요. 내가 아까 오면 벽보를 보는 순간에 당선이 딱 써있더라니까. 당선됩니다. 반드시 당선이 되고 그리 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한결같이 외롭게 많은 오해와 욕과 비난을 먹으면서도 여기까지 굳이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서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유통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야 될 그 가치를 가지고 싸우었던 거예요. 그런 게 힘이 들지 않았죠. 욕먹는 거 겁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다 똑같은 조은진 대표 같은 심정으로 한결같이 왔는데 이번에 강남갑에서 우리 최영후 문재인 정권 심판, 탄핵 역적 심판, 종북 좌파들의 사회주의 건설 분쇄하자. 이명이 이제 막을 드러냈죠? 네. 뭐 주면은 진작 드러내고 문재인은 처음부터 드러내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세요. 문재인 정권 2년 반 넘었는데 여러분 살만합니까? 정말 따라갈 겁니까? 이 따라가는 이자들 찍어서 우편 또 만들어서 여의도 보낼 겁니까? 하고 하세요. 대신 적적다. 저들한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국회의원이 모자라서 이 촛불 저 세력을 나라 내줬습니까? 이번에 또 당선시킨다고 저 사람들이 저들하고 싸워서 이게 막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앞서서 개헌해서 여러분 재산 다 빼들고 사회주의 공유재산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당 찍어줄 겁니까? 이래 물어보세요. 이 최림이 비록 여성이지만 이거 바로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런 정당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고소하면 반드시 당선됩니다. 우리 최영후 후보 당선을 여러분 크게 박수합니다. 서울시내 49개 선거구에서 첫 1호로 오늘 사무실 개소식 했는데 정말 보니까 너무 멋져요. 바깥에 꾸미는 모습이나 이 안에 내부 한거나 보니까 우리 최림 양의 모습보다 더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꼭 당선되세요. 자, 우리 최림 당선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과 당선 격려사 같은 말씀 해주신 우리 호평관자분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 대표님 격려사는 먼저 후보자 인사말을 듣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겠습니다. 순서가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님 모셔서 격려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림 우리 동지의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갑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지금까지 조국을 비롯한 좌파들의 강남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젊은이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였지 않습니까? 결국 좌파 독재라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년 6개월도 안 돼서 나라는 갈 길을 잃고 그냥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림 동지께서 제가 29살 때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그런데 39대 제가 출마를 해서 49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저보다 한 3년 넘게 출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두 번 15대, 16대 때 떨어지는 것만 보시고 18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후보들이나 어떤 분들이 아버님이나 부모님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사실은. 자식을 둔 부모들은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정치, 야, 그런 걸 왜 하냐. 좀, 그냥, 바르게, 삶을 바로 살고, 또,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아마 부모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다른 정당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공화당에 많은 젊은이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 씨는 우리 인재 영입 2호입니다. 인재 영입 1호부터 인재 영입 이제 9호, 10호까지 가장 잘된 인재 영입을 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인재 영입 발표할 때마다 정론관 기자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최혜림 씨가 발표를 할 때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또 왜 본인이 그 대기업 책임연구원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왔느냐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공화당이 젊은 정당으로 또 인재가 모이는 정당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남 가벌병, 송파 가벌병, 서초 가벌, 용산, 여의도, 또 양천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후보를 내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허평환 대표님 말씀대로 49개 지역구에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왔던 길은 자기의 희생이었잖아요. 그 희생이 왜 그렇게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전 세계가 이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전 세계의 국민들이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국격과 품격이 완전히 국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과 불의가. 거짓의 껍데기,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토착 빨갱이들의 거짓, 소위 말하는 보수 껍데기들의 거짓, 국민을 잠시 속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의 굴레로 몰고 가고 그것이 또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이러한 현실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저 밑에 선배님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초계와 같이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던졌지 않습니까?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식인들이 나선 게 아닙니다. 민초들이 나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정치의 정당들, 정치인들,
그들이 아무리 옳다고 잘난 척해도 이 남국에 있어서 나라를 구할 존재들은 아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할 시기가 됐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70년에 이런 부강한 나라, 멋있는 나라가 만드는 것이든 우리는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오는 줄로 알아봐요.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삶의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투쟁과 같은 삶을 하고 전쟁에서 혹은 해외에서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줄 우리는 몰랐어요. 정치인들이 잘해주겠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2017년 3월 10일부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의 70년을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인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에게 어떠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그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체제를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그 책무가 2020년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무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이면은 그것을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공산주의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18년, 19년, 20년 네 번의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의 길을 간 겁니다. 누구도 용기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했고 왜? 헌법을 고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들은 헌법 위헌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 잡자마자 그들은 헌법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촛불혁명을 헌법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의 DNA는 우리 국민의 DNA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네 번의 겨울 다 태극기가 무너지고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고 대한민국의 붉은 구름이 떠다닐 때 우리 공화당 그 전에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초연하게 깃발을 태극기를 들고 구국의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구국의 투쟁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진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안한 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난의 시대, 이 한반도의 최대의 위난의 시대는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의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의병들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지켰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전쟁의 부하에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우리의 민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이에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부를 축적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전부 다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다 나누잖아요. 토지도 공개념 가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 세력은 여러분들이 반역 세력을 끌어내는 것은 그것은 정의예요.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져서 사회주의로 가든 공산주의 간다면은 모르지만은 헌법이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 체제가 있는 한도에서 이 반역의 세력들은 끌어내리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번 겨울을 지나면서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시고 그 현장에서 5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는 현장을 목도하고 5사람이 경찰의 잘못된 진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다 봤는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100주 대낮에 5명이 죽는데도 그것도 다 덮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투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쳤어요.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 방송들은 다 덮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버릴 것이냐,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버릴 것이냐,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냐, 이 위대한 70년의 선배들의 마음, 정신을 받고 대한민국을 정말 더 나은 나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화 되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항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이렇게 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 경제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공화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국회를 들어가서 저 비겁하고 용기 없고 국가관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도 없는 이러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체제 역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좌파들요, 떠들기만 떠들지 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종북 토착 빨갱이 세력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한테 겁을 먹습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자유우파 국민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감히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당당함이, 그러한 애국심이 모여야지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 체제 전복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의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토대는 만들었어요. 이제는 최린 동지와 같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5명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무슨 자살하고 수백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감옥을 갔지만은 한 사람도 당의 지도부한테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책임져 달라고 한 분이 없듯이 그분들은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 공화당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제발 정의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좀 구출해라.
그것이 그들의 행위가 거짓이고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 정의,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나라 체제가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제발 살려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자성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집회 5번 하고 동력 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170회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1050일째 감옥에 계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5.16 혁명을 하고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 갈았는데도 저 토착 빨갱이들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군사 쿠데타였다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비하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짓 불법 세력들이 탄핵을 해서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 가신 지가 1050일째 감옥에서 옥중투쟁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을 묶어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묻어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야합의 얘기가 없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나가면 다 죽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공화당 나오면 자유한국당, 보수당, 무슨 뭐 통합신당이라고 다 죽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이분들의 애국심과 이분들의 이 투쟁, 분노를 어떻게 소위 보수라는 정당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껍데기들이다. 껍데기들. 그 껍데기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이 납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작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제는 작은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내석하게도 처음에 도전하고 두 번째 15대 보궐 16대 나갈 때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무소속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정말 애국심, 애랑심을 똘똘 뭉쳐있는 수십만 명의 당원이 있는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번 4.15 총선이 세대교체,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이제 보수의 정당의 한계가 온 거예요. 사람도 바꾸는데 그냥 바꾸지 말고 50대 밑으로 다 바꿔라는 거예요.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바꿔서 가서 좌파들하고 장기적으로 싸워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압박이 있고 어떠한 공작이 있어도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답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해외 동포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이 많이 보실 텐데 예비후보 등록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태극기를 들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분신자살하는 분들이 계시고 감옥 가신 분도 계시고 수없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나는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구국의 이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감금을 이겨야 된다는 탄핵 무효의 정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다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거구에 10명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전 선거구에 내가 구국의 전사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다. 우리가 체제전쟁, 역사전쟁이라는 이 전쟁에서 학도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독립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회로 총선 전선에 다 투입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오로 사회를 총선을 임해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는 우리 공화당의 승리를 떠나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국하는 그러한 길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재림 동지께 또 부모님께 한 말씀만 더 올리면은 이겨야 됩니다. 또 반드시 이길 겁니다. 최재림 동지 같은 분은 국회를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이 국회를 보내야 됩니다. 이러한 정신이 똑바른 젊은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당 대표님께서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평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원들 한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재림 대표 같은 훌륭한 분이 강남 갑에 출마하게 대해서 울먹이고 그러셨는데 어쨌거나 보수우파의 적동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울지 마시라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원들의 응원대로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제가 또 소개 안 하면 제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명호 강원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도 왔다 오셨는데 여주 양평이요. 그 다음에 우리 윤재영님 오 홍순봉 우리 그 연재 동지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남우파 단장 노상래 단장을 대신해서 박선아 또 부인께서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자 용인 서명 단장님, 그리고 최미자 남양주 서명 단장님, 그리고 조은혜 특보님,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도국장이신 우리 이경희 보도국장님, 여러분 모두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금복도 빠뜨릴 뻔했네요. 제 갑자기인데, 일산에 이번에 예비후보 출마하신 우리 김금복 동지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후보 인사만을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일명 워킹맘, 이렇게 불려지고, 또 그리스 최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혜림 후보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아스팔트에서 걷다가 이렇게 립해진 곳에서 뵈니까 더 마음이 따뜻하네요. 오늘 기소식에 평일 오후에 기소식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기소식을 준비해서 제가 제 포부, 정치 포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총선 4월에 압구정 신사 역삼 논현동 청담동이 관할인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자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 강한 대한민국의 재건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있는 나라.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강하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셨을 때 경제 성장률, 잠재율은 3.5%에 육박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잠재 성장률이 2.5%로 떨어지고 앞으로 IMF,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개인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메커니즘을 정상화로 만들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좌파 정권은 단기적으로 직감적으로 부응하는 복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400만 명, 300만 명의 남짓할 우리 아이들이 장래 청년이 되어서 걔네들이 떠안게 될 빚더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식이 있는 어른이라면, 아이를 둔 부모라면 현 시국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말 신입봉채로 들어간 13년 근속한 회사를 등지고 책임연구원을 끝으로 하여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량으로, 어떤 계획으로 제가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강남 구민입니다. 우리공화당의 경제 공약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경제가 함께 선순환할 수 있는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공약으로 반값 유류세 폐지, 반값 기름값인 유류세 폐지와 법인세 30% 인하, 상속세, 증여세 10% 인하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마한 강남 특성상 제가 턱 높은 정치인이 아니라 격이 없는 같은 주민끼리 일반인으로 교류했던 동네 주민, 이웃들과 대화에서 듣고 느끼게 된 VOC를 알고 있기에 당 공약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율을 35%까지 인하시키고 상속세 증여세를 20%까지 인하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재산세의 4천억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2천억이 공동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운영에 강남 구민의 기여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들이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 보니 강남 구민들은 정작 서울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 탓에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세를 지방세로 거두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공동세 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새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아이 하나도 낳아서 키우기 힘든 이 시국에 육아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본 남성 정치인이 간접 채용으로 수집한 워킹맘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실리적인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새아이의 워킹맘으로 살면서 워킹맘들이 실제 느끼고 아쉬움 힘듦을 직접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여자로서 종용되는 암묵적 희생이나 워킹맘으로의 경단 포인트, 효율적인 육아를 위한 대안, 솔루션을 전 여태 계속 생각해온 게 많습니다.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남성 위주의 정치계에 50대, 60대 기성세대가 차관하지 못할 40대 워킹맘의 경력으로 진짜 여자를 위한, 워킹맘을 위한,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공학자입니다. 순수 과학이 학문적 발전을 꾀한다면 공학은 학문이 돈이 되는 경제로 일으키는 분야입니다. 또한 공부만 한 사람은 탁상 공무원밖에 못하겠지만 저는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따지는 ROI와 효율적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해본 경험이 독보적입니다. 의학, 금융, 제조업, 다양한 산업 분야와 주부, 학생, 직장인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인 필수품, 기호제품들은 공학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편의와 돈을 잡고 있는 키가 공학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4차 산업이 뭔지, 기술 선정, 국제적 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능함으로 원전과 같은 고급 기술을 폐기하고 반도체 산업의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이 껴안게 될 매출 감소,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기업 도산, 해외로의 이주, 이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 실업률의 증가, 법인세 세수 확보의 비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떠안게 되는 세금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에너지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에너지는 발전원의 경제 가치를 가지면서 더 큰 이슈로는 도쿄 의정서와 UN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에너지 소비로 생산 효율과 이산화탄소 규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융합적인 에너지 가치로 에너지에 실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력 제어와 데이터 제어,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펼치신 기술 강국을 위한 준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펼치신 창조 IT 경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취준생이었고 직장인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느 취준생들처럼 취업 고객이라는 취준 카페에서 스터디를 하고 자소서를 수십 번이나 수정했고 면접을 여러 군데 다녔던 청년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구직을 준비하고 하는 청년들의 고민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왜 신입사원을 공채를 축소하는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여러 정부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산 경험이 정치에서 출중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제 강점들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저를 인재로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공화당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의구현, 진실규명,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이념에 충실히 하며 총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필승을 다짐합니다.